이게 뭐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은데 인생 자체가 원래 완벽한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조직은 안 된다. 그럼 다시 혼자서 뭘 할 거냐. 아, 지식을 팔면 안 되겠냐. 그러면 생계는 유지가 될 거니까. 예, 그렇게 시작하고 뭐 컴퓨터 PC 한 대, 그다음 팩스 한 대, 뭐 지금 다 보관돼 있어요, 우리 집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복사기 한 대 이렇게 네. 놓고 일단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함을 한번 개척해 봤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 좀 더 담대하죠.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왜 뒷심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책도 이제 뭐 자기개발서에서 어린이 수준까지 한번 확장을 해보고 그다음 또 자기격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그렇게 끊임없이 실험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험의 연속이네요. 예, 그런데 그 모험을 무모한 모험이 아니고 재무적으로 큰 리스크가 따르지 않으면 뭐든 다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크게 잃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없으면은 네. 그러면 뭐든 저질러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인생의 네. 좌표라고 볼 수 있죠. 예. 70, 80을 넘어서도 남이 만들어준 자리는 잠시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다 잊혀지잖아요. 네, 네. 근데 자기가 만든 자리,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나 지식을 제공하는 자리라는 것은 이모작 인생에서도 대단히 크게 빛을 발휘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 다음 즐거움, 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인 이익과 즐거움, 이 사이에 어떤 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훨씬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간에 밀치는 쾌락이라든지 이익에 훨씬 더 비중을 좀 주는 우리가 마시멜로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당장 먹을 수 있으면 참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오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사실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모두 다 하나하나 공감 가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반응은 어땠을지가 궁금해요. 일단 새로운 거 시작하면은 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당신이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아, 그럼 처음부터 반겨주시진 그럼요. 않았나요? 그러니까 마이클 데일 씨가 경영대학원 가셔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보면은 일단 창업하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뭘 시작하면은 절대 남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절대 우군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죠.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뭐 늘 위험하죠. 사는 네. 게. 주로 강연하실 때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좀 얻으세요? 모든 게 다 아이디어의 원천이에요. 전 조금 전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네. 그 지하철을 저는 타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두 가지인데 있죠. 하나는 광고판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네. 뭘 하는지를 굉장히 유심하게 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말을 걸어오죠. 그럼 그게 다 일종의 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뇌의 정보 저장고에 다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시면서는 또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오면서는 네. 젊은 분들이 시간을 너무 이렇게 좀 오락과 유의에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 저는 오늘 이동하면서 관찰했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강의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짜투리 시간도 좀 목표라든지 목적의식 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좀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젊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대비하는 방법, 그것도 거창하지 않고 네.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20개나 25개 정도의 실용적 팁을 정리해서 강의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네. 오늘 나의 성공 비결 시청자분들께도 예. 강의의 내용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병호 박사의 성공 뒤에는 내 식으로 살아가련다 하는 당찬 의지와 또 자존감이 있었네요. 다음의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 자기 경영.
역시나 자기 경영, 공병호 박사 경영연구소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인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경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하는 거죠. 초등학생부터 전업주부까지. 삶을 조직화하는 방법이나 도구 혹은 기법.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지하철을 이동할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크게 보면 자기 경영의 한 부분에 속하죠. 예. 자기 경영. 사실 이제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도 자기 경영이 아닐까 마음 싶은데요. 관리죠. 예. 네. 공병호 박사님이 책을 쓰는 시스템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책을 써야 된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책을 써야 되는데. 예, 6개월, 1년이 막 가요. 네. 그리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럼 절대 안 되죠. 책을 써야 된다. 예, 그러면은 일단 종이에다가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고객은 누구고 제목은 어떻고 대충 어떤 내용을 쓰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한 1, 2주 정도 숙성을 좀 시키는 겁니다. 네.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딱 한 장, 복사지 한 장에다가 전체의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몇 페이지를 언제까지 어떤 주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들어간다. 예, 그러면 아마 그게 프로젝트로 만드시게 되면은 아마 60개에서 70개 정도 아주 작은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큰 맘 먹고 시간 풍부히 날 때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세상사를 제가 살아보면 느끼는 것은 정말 완벽한 준비와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결심이 마련됐을 때 그때 시작하겠다. 그럼 절대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놓고 그 가운데 본인이 가장 이렇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조각 있죠. 네. 그 조각을 일단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절반은 시작이 된 겁니다. 역시나 네. 11년간 104권의 책을 쓴 노하우가 여기 있었네요. 저는 내용부터 딱 생각을 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뼈대를 하나하나 뼈대를 써야 돼요, 뼈대가. 뼈대를 써가지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네. 건축물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집 있죠, 집. 네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러면 책을 쓴다는 것은 내부 인테리어를 넣어가는 거거든. 책장에 책을 꼽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면은 이게 이렇게 삶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해야 된다가 스트레스 받고 사냐 이야기예요. 네. 예. 매사 굉장히 계획적인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하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잔다 이런 것도 다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대개 이제 작가는 좀 불규칙적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네. 저는 이렇게 규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생활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데서 다 굉장히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대개 자는 시간 그다음에 일어나는 시간은 되게 규칙적이죠. 몇 시에 되게 한 주무시는데요? 10시 반 정도 자고 4시 전에 대부분 일어나니까요. 그럼 그 시간을 딱 중심을 해가지고 이제 완급을 조절하죠. 피곤한 날은 한 8시간 정도 작업, 그 다음 좀 긴 날은 10시간 이렇게 넘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든 꾸준히 작은 분량이라도 규칙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 큰 성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아주 작가로서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탤런트를 타고난 거죠. 그렇지 않고 보통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꾸준하게 해 나가면 웬만한 성과는 낼 수 있죠. 그걸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큼 선전했다. 그렇게는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꾸준하고 철저하게 자기 경영을 해온 것이 바로 공병호 박사의 성공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